안녕하세요, 보겐마루 임재입니다. 오늘은 짜잔 예, 1985년식 AE86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와, AE86은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뭐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뭐였죠? 이니셜 D? 예, 이니셜 D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타쿠미가 타고 나오는 차로 유명해진 차인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잘 사실 그 이니셜 D 잘 안 봤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저도 들어는 봤죠. 뭐 이 차는 대단히 대중들에게 알려진 차입니다. 이 차는 원래 토요타의 코롤라라는 아주 대중적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진짜 현재로서는 뭐 아반떼 정도의 포지션을 갖는 차종이었는데요. 이 시기가 참 공교롭게도 그 일본 차들이, 이 대중적인 버전들이 후륜구동에서 전륜구동으로 다 넘어가던 시절이었거든요. 마침 이제 이 코롤라 모델이 전륜구동으로 막 변경이 되고 있었는데, 이 스포츠 버전인 토레노하고 레빈만 아직 미처 그 전륜구동화 생산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잠깐 한 4년 동안 83년에서 뭐 87년 요 사이만 후륜구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그거 덕분에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이 시절에도 우리나라도 사실 후륜구동차가 있었죠. 이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포니라는 후륜구동차가 있었는데, 포니는 뭐 지금에야 말하지만 미쯔비시 엔진과 변속기를 이용해서 영국인들을 고용해서 외형 디자인은 이태리 주지아로가 하고, 차체 설계는 그 고용했던 영국인 설계자들이 만든 전형적인 FR 차였는데요. 사실 86에 비하면 엔진이나 변속기 모든 게 비교가 안 됐죠. 그러니까 토요타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돈 버는 차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욕먹기도 하는데, 자세히 토요타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차들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꼭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 당시에도 MR2가 있었거든요. 1세대 MR2가 있었는데, 사실 2차 엔진이랑 MR2가 같은 엔진을 써요. 자,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일단 이 차는 정말 아주 확실하게 이니셜 D 버전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색깔까지 완벽하고 휠까지 그대로 그냥 만화 영화 속에서 그냥 스크린을 딱 찍고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86 바디에 AE86의 레빈 토레노 중에서도 이건 토레노죠. 이거 그러니까 더 스포츠 버전인 거죠. 토레노. 이 토레노가 스페인어로 그러니까 번개라는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도 이때부터 차 이름 짓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스페인어로 이름을 짓다니, 그죠? 본넷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일단 본넷은 카본 파이버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어우, 가벼워요. 야, 자, 엔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1600cc DUCC예요. 타이밍 벨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회전 엔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고 출력도 거의 뭐 7000rpm 가까이 가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흡배기가 지금, 흡기가 오픈 흡기로 개조가 돼 있고, 배기가 지금 스탠 매뉴얼드로 지금 개조가 돼 있어요. 자, 엔진 위치는 전형적인 FR입니다. 그냥 엔진이 압축 딱 중간에 축상에 딱 얹혀져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을 하는데 이 차를 보면은 딱 떠오르는 차가 있거든요. BMW E30 M3요. 왜냐하면 엔진 배치 방식이라 서스펜션 방식,
모든 게 이거에 조금 더 출력이 센 버전이 230M3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른 땅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만들었는데 정말 비슷한 컨셉의 차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정말 누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도 같은 포맷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 참 놀라워요. 자, 보면은 이제 엔진을 한번, 요즘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뭐 당연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이 당시 기술로 봤을 때 이 차는 지금 MPI, 그러니까 멀티 포인트 인젝션이 이미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80년대 중반 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 차가 뭐 기계식 카부레터 엔진이 아닐까라고 기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건 전자식 연료 분사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점화만, 자, 요즘 보기 드물죠? 디스트리뷰터. 예, 점화가 지금 여기가 이그니션 코일이고 점화 코일이고요. 여기에 분배기,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이 점화를 분배해주는 분배 장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장치예요. 그렇더라도 뭐 점화 시기를 아예 뭐 디스트리뷰터에서 진공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온 타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TPS, 트로틀 포지션 센서도 있고요. 여기 인젝터들, 퓨얼 레일과 인젝터들이 보여요. 이쪽에 뭐 매뉴얼드 압력 센서 이런 게 있어요. 에어플로 미터는 적용되지 않은 타입이네요. 보기 또 있네요. 요즘 보기 드문 거. 연료 필터. 요즘은 연료 필터가 연료 펌프랑 일체형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여기 흡기 압력 센서. 여기 흡기 매뉴얼드 압력을 지금 체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뭐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연료 분사량을 흡기 압력을 측정해서 분사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간접 측정 방식이죠. 이 타입을 썼던 차가 예전 대우차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르망이나 이런 대우차들이 비슷한 방식을 썼어요. 이 방식이 고회전하는 엔진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예, 지금 뭐 차 그래도 연식에 비해서 상태가, 부식 상태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브레이크가 보이고, 뭐 당연히 ABS는 없고요. 프레임이 여기 보시면 메인 프레임이 딱 보여요. 프레임 상태도 좋고요. 엔진이 1600cc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컴팩트하죠. 아직 제가 주행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당시 엔진은 요즘처럼 VVT, 그러니까 가변 밸브 조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회전의 출력을 맞춰버리면 저회전이 약하고, 저회전을 맞추면 고회전이 약하죠. 자, 실내를 한번 볼까요? 와, 실내는 거의 원형이에요. 뭐 몇몇 게이지를 장착하긴 했는데 도어 트림이나 시트가 지금 거의 순정이거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헝겊 시트인데 한번 앉아볼까요? 어우, 헝겊 시트 정말 편해요. 조금 등받이가 뒤로 가긴 했는데, 스티어링 휠은 옛날 차답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 제가 늘 말하지만 스티어링, 그러니까 운전대가 이렇게 안으로 옵셋이 져 있어서 편하다는데 이거 거의 끝인데요, 지금?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 차들 이 림이 너무 두껍다고 불평했는데 이건 뭐 얇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설정되어 있는 케이블식 공조장치,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 당시로서는 이거 굉장히 고급 사양이죠. 오디오는 지금 밖에 있어요. 그다음 전형적인 디지털 시계인데 이거 뭐 옛날에 우리 그 프라이드가 생각나는 건데요.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이 차가 공차 중량이 1톤이 안 넘죠. 1톤이 안 넘는데 이 정도 부피에 1톤이 안 넘는다는 거는 진짜 엄청 가벼운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다 이런 데서 뭐 모터가 없잖아요. 지금 다 수동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뒷시트도, 뒷좌석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앞시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뒤로.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바닥이 좀 높아서 이렇게 발 자세가 좀 불편하긴 한데 등이나 이쪽은 의외로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예, 훌륭해요. 근데 뒷사람이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데 원래 뭐가 있는데, 그죠? 이건 없네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저도 제 인생에 이 차를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네, 트렁크요. 트렁크 작동 잘해요. 트렁크 댐퍼도 잘 작동하고, 트렁크는 보이다시피 뭐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일단 깊이도 낮고, 네. 이거도 관리가 되게 잘 됐어요. 오디오를 좀 스피커하고 오디오 튜닝이 돼가지고 방음제가 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기. 예. 이 닫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리어 윙도 아주 앙증맞은. 예.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리어 윙이 있어요. 옆모습으로 봐서는요,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헤드성이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뒤 오버행은 또 너무 길어요. 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참 생뚱맞죠, 디자인이. 근데 의외로 이게 앞범퍼 디자인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 같아요. 좀 놀랐어요. 푹 파였어요. 이게 85년도 차량이 놀랍네요. 자, 휠하고 타이어를 볼까요? 이거 지금 14인치 1856014. 예. 거기다가 이게 이니셜 D에 그 타쿠미가 타고 다니던 그 휠과 똑같은 휠을 장착해 놓으셨는데요. 안쪽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보이시나요? 이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브레이크 사이즈도 뭐 굉장히 작아요. 13인치 휠도 들어갈 정도인데 지금 10인치도 잘 한번 들어가겠네. 예, 근데 차를 자주 안 타셔가지고 디스크가 녹이 들어 있습니다. 뒤를 한번 볼까요? 저 아까 뒤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뒤가 이미 이 당시에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이게 유럽 차들은 이 당시에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 쓰는 게 뭐 많았지만, 일본에도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는 차는, 그것도 지금 이게 당시로서는 고급차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정말 지금 우리로 치면 보통 차인데 거기에다가 뒤에까지 브레이크 디스크를 썼다는 거는 이 토요타 엔지니어들이 이 당시도 개념이 대단했어요. 하긴 뭐 MR2를 만들었을 정도면 차를 만드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만큼 외부를 살펴봤고요. 근데 원래 여기서 그냥 시승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야, 이것도 하체를 한번 보고 싶은 욕구가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하체도 보고 시승도 한번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엔진 진동이 그냥 다 들어와요. 근데 의외로 지금 굉장히 고회전형 엔진이잖아요. 근데 스타트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역시 일본 차야. 이게 유럽 차였으면 아마 또 출발하기 더 늦게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방향지 시등 레버도 이게 진짜 독특한 게, 우리 일반적인 일본 차들은 방향지 시등 레버에 라이트 스위치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향지 시등 레버가 딱 유럽차처럼, 이 당시 유럽차들처럼 딱 방향지 시등 역할만 하고 라이트 스위치가 옆에 따로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여기 와이퍼 조정도 이렇게 라이트 켜는 것처럼 하는데, 야, 이게 이 당시에 토요타가 유럽차를 굉장히 따라했네. 그죠? 이건 뭐 말 안 하고 보면은 이거 유럽차라. 근데 그렇다고 계기판 배치나 이런 거 봐서는 또 일본차이긴 한데, 조작하는 나머지 라이트나 이 조작은 유럽차 같아요. 근데 일단 엔진 진동은 요즘 차에 비해서 이 진동 방기 대책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엔진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튜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엔진 마운트가 뭐 튜닝이 돼 있다든지
예, 이런 영향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우, 엄청난 고회전형 엔진이에요. 예, 5,000을 넘어가면은 차체가 다 떨어지고. 예, 근데 역시 F8인 게 사실 이게 지금 F8이기도 하지만 차체 폭이 지금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서 차체 폭 대비 휠 베이스가 좀 긴 편이라서 직진성이 되게 좋아요 지금. 저 여기 일본 그 컨트리 감성이 막 느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의외로 지금 2000rpm으로 가도 저속 토크도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예, 이거 대단하네요. 이 당시에 벌써 이런 엔진을 만들었으면은. 이 엔진이 딱 한 가지만 단점이네. 진동이 센 거. 그거 하나만 빼면은 뭐 회전 수별 토크도 훌륭하고, 특히나 고회전으로 쫙 뻗을 때 느낌, 엔진이 굉장히 상쾌해요. 뭐 아무래도 1600cc다 보니까 크랭크가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오는 상쾌함이 있어요. 그리고 차가 옛날 차들이 다 그랬지만 이게 A필러가 얇잖아요. 그리고 창이 넓어가지고 이거 뭐 시원해요 바깥이. 이거는 지금 배기 튜닝의 문제가 아니고 진동이 그냥 엄청나요. 오히려 지금 배기가 별로 안 시끄럽다고 느껴질 정도의 진동이에요. 이 진동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 배기음은 별로 시끄러운 것 같지도 않아. 생각보다 차 상태가 좋아요. 하체도 지금 유격도 없고, 스티어링 쪽도 유격이 없어요. 유격이 없고. 그리고 이게 이 당시에 지금 이게 수동 5단이거든요. 5단이 들어가 있는. 그럼요. 이 당시에 수동 5단 변속기면은 상당한 거죠. 내가 제 기억으로는 포니2가 기본으로 4단이었고 옵션으로 5단이 존재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진짜 이게 일본인들이 이 당시도 이 1600cc로 이렇게 스포츠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예, 대단하네요.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작고 좋은 차가 없거든요. 우리 지금 고다키아 뭐 G70 이렇게 나오는데 G70은 작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서스펜션도 약간 튜닝이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순정이 아닌 거죠? 예, 순정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예, 편하네요. 예. 야, 경쾌하네요. 하기야 그 토요타가 이 86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지금 신형 86을 또 내놨잖아요. 사실은 신형 86은 말이 86이지 스바루 차잖아요. 스바루의 엔진과 스바루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86의 이미지를 이어받은 차를 내놨다는 것만 해도 이 86이 갖는 이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차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아서 지금 당장 이게 풀파워를 내면서 달려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뭐 엔진 부조도 전혀 없고. 예. 이게 몇 마력이 나왔는데? 130마력입니다. 와. 1600cc를 130마력이니까 그 당시에 예. 130마력이면 예. 사실은 그 당시가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83년생이에요. 예, 거의 뭐 나이가 비슷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당시가 지금하고 달리 촉매, 그러니까 3원 촉매를 적용하지 않은 시절이라서 오히려 자동차 출력은 그때가 더 났어요. 요때쯤에서 이제 촉매가 도입되거든요. 이게 아마 미국에도 나간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이 엔진이 그 MR2에 얹어서 미국도 갔는데 촉매를 달고 미국 버전이 되면은 출력이 뚝 떨어져요. 한 115마력 이렇게밖에 안 나요. 115마력. 예. 이니셜 D에서 보던 차를 예, 그냥 그대로 제가 그냥 아까 미리 얘기했는데 TV 화면을 쭉 찍고 나왔어요 지금. 그 차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렇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이 정도 컨디션이라는 건 더 놀라워요. 지금 컨디션이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게요. 예. 지금 뭐 엔진, 변속기, 클러치, 핫 서스펜션, 모든 게 지금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계기판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수온 게이지는 정상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 보면은
수온 게이지를 따로 장착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식 감안해 보면은 상당한 거죠. 이 정도로 관리가 돼 있는 거는 예,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 운전대도 그렇고 도어 트림도 보시면 지금 거의 오리지널을 살려놨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해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요즘 차만 타던 최근 차만 쭉 타다가 다시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차를 타던 느낌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도어 레버가 있거든요. 이 안에 도어 이너 캐치 레버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느낌이 좋아요. 그래도 오토 도어락도 있어요. 이 당시에. 예. 놀랍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이제 저도 1987년식 BMW 230 M3를 한 10몇 년 탔는데 그 엔진은 2300cc로 200마력을 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회전으로 주행하기가 굉장히 혹독했어요.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500rpm으로 가는 저회전 주행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니, 그러면 이거 누가 독일 차가 독일인이 외계인을 잡아서 만든다는데 아닌가 본데. 꺼졌습니다. 역시 DOCC는 DOCC네요. 예. 전문가가 시동을 다 예, 시동은 누구나 거둘 수 있습니다. 4000rpm을 넘어서는 그 엔진이 시원하게 뻗는 느낌이 있어요. 예, 기가 막히네요. 40년 정도 된 거죠? 어디 보자. 85년부터 35년, 36살 정도 됐네요. 예. 브레이크도 나쁘진 않은데요. 브레이크를 차가 아까 보다시피 워낙 주행을 안 하신 상태라서 예. 브레이크가 좀 녹이 들어 있었거든요. 예. 좋아요. 아니, 또 그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래된 차면은 브레이크 좀 밀려요. 예. 저기 오래된 차들을 보면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실내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쾌적해요. 이게 ABS가 없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예민하지 않아요. ABS가 없는 차들이 브레이크 예민하면 락이 막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딱 바른 만큼 듣는 스타일인데 최신 차를 운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브레이크가 너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ABS가 없던 시절에는 이 락이라는 게 잘 안 걸렸거든요. 시원합니다. 예, 엔진이 시원한데 막 핸들이 막 떨려요, 그냥. 마치 그 안마 의자에 앉아있는 그래요? 안마 의자에 예. 코지마 안마 의자 그렇죠. 예, 손이 막 떨려요. 손이 막 간지러워요. 오히려 RPM이 6000을 넘어가니까 차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엔진은 무조건 저를 더 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근데 1980년대 중반이잖아요.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는 포니2하고 스텔라가 있었거든요. 포니2하고 스텔라가 있었는데 그 엔진들은 6000rpm을 제가 돌려본 적도 없고, 제 생각에는 막 돌리면 부서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대단하네요.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엔진이 이 당시에 있었다니까. 오디오는 사대로 예, 오디오는 최근 오디오로 바꾸셨습니다, 보니까. 작동은 되는 거예요? 예, 작동 잘 되는 걸 제가 아까 껐습니다. 이니셜 D의 그 뮤직과 같이 이렇게 아까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제가 틀어볼까요? USB 음악이었는데. 이 감성. 예, 딱 그냥 저는 아무거나 오디오만 틀었을 뿐인데 지금 이런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이니셜 D 느낌. 예. 노래를 제가 좀 길게 들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저작권 문제로. 그니까. 예. 창문도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 수동.
굴러보니까 부드러워요. 예, 부드럽죠. 옛날에 다 이게 부드러웠죠. 부드러운 거. 예, 부드러워요. 35년 된 차 치고는. 그렇죠. 이게, 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딱 이거 한참 전동될 때 창피해가지고 야 최대한 전동처럼 찡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야, 그런 거 보면 요즘은 경차도 이제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없어졌죠, 뭐 거의. 그거에 전 세계적으로 그게 없어지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태리 이런 데도 우리가 예전에 아토스 이런 거 수출했거든요. 근데 이태리는 원래 다 이거였어요, 그 경차들이. 근데 국산차가 다 전동을 달고서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다 따라서 이거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없어진 거예요. 클러치의 느낌은 어떠세요? 그렇지, 아주 좋아요. 그냥 최신, 그러니까 일본 차의 베이스를 둔 우리 한국 차들하고 똑같아요. 뭔가 좀 우리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야, 이 당시 860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당시 포니는 볼 수 없어. 그래서 야, 이게 에어백도 없고 스티어링 림이 얇아가지고 이 운전대 자체가 갖는 어떤 관성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엔진룸부터 열어놓고 올리자. 자, 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은 서브프레임이 있어요. 서브프레임이 그냥 간단하게 좌우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엄청난 엔진 진동의 원인이 나왔어요. 엔진 마운트가 뭐 특별히 튜닝된 게 아니라 요즘같이 이렇게 뭐 액체 봉입식 마운트가 아니고 그냥 고무거든요. 그냥 고무로 떠 있는 옛날 타입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진동이 거기서 오는 거군요. 앞 서스펜션은 스트럿인데 보시다시피 로어암하고 텐션 로드가 이렇게 장착돼서 이거 뭐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타입이 지금 정확히 뭐 기아차들, 마츠다 베이스 차들이 많이 쓰던 스트럿 방식이고요. 에어컨 컴프레서도 달려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로어암하고 이 너클이 연결되는 방식이 좀 독특하죠. 너클이 쇼바하고 이제 붙어있는 방식도 그렇고, 이거는 BMW 230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예, 여기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렉이 뒤에 붙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역시나 이 바디 프레임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맞아요. 이 프레임이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쭉 연결돼서 뒤쪽까지 연결이 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프레임에 신경을 썼고, 뒤쪽 서스펜션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지드 엑스인데, 리지드 엑스를 붙잡고 있는 방식이 트레일링 링크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식이 아니에요. 트레일링 링크가 달려있고 코일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고 스테빌이 적용되어 있는, 이게 우리나라 차에서는 제일 유사한 게 옛날 로얄 시리즈 중에 슈퍼사롱 브롬 또는 프린스 최후기형이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 최후기형이니까 우리 오펠, 그 차는 오펠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똑같죠. 좌우 텐션 로드도 하나 걸려있고. 그러니까 이 방식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좌우의 뒤축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텐션 로드를 하나 더 달아서 그거에 대응하고 있어요.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디퍼런셜인데, 이거는 사실 이 타입은 요즘은 아예 쓰지 않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뒤축이 어마어마한 스프링 현과 하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별로 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요즘은 뭐 스타렉스나 이런 차들이 쓰는 방식이죠. 스타렉스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거랑 거의 구성이 똑같네요. 뭐 특이한 점은
예, 연료 탱크가 여기 있어요. 요즘 차들은 연료 탱크가 전부 다 여기 있거든요. 연료 탱크가 여기 있어서 이건 뭐 후방충돌 났다 하면은 연료 탱이 박살나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디스쇼바 포인트도 픽업 포인트도 이렇게 돼 있고 현재 뭐 차량 상태는 부싱이나 이런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빌도 달려 뒤 스테빌도 지금 장착돼 있어요. 똑같아 스프링도. 지금 보면은 스프링은 순정이 아니에요. 스프링이 낮은 로어링 스프링으로 교환이 돼 있어요. FR 배치이기 때문에 자, 엔진이 여기 엔진이 근데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엔진이고요. 변속기. 변속기도 그 놀라운 게 변속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컴팩트해요.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운 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엔진 오일이 약간 누유가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을 찾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그리고 변속기 마운트가 있고 변속기 마운트도 그냥 고무예요. 이러다 보니까 진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변속기 마운트 고무가 너무 많이 주저앉아가지고 차체랑 다 있어요. 이게 주 진동의 원인은 이거네요, 지금. 변속기 마운트를 한번 교체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뭐든지 쉬워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뭔지 보이세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요거 속도계로 가는 케이블이에요. 예전 차들은 속도계가 이 전자식, 이 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미션 출력 중에서 케이블을 구동해가지고 계기판 뒤로 가서 케이블 뒤에 케이블을 구동해서 속도를 나타내는 방식이거든요. 지금도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케이블이.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1995년식 벤츠 W124는 124에서도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벤츠는 1995년식까지도 이 타입을 썼어요. 속도계를. 이거 잘 끊어져요. 오래 쓰면 끊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포니 시절에도 속도계 안 되는 차가 많았는데 다 이게 고장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케이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작동은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인트죠. 우리가 이게 독특한 게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요. 한쪽으로 살짝 틀어져서 약간 삐딱하게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봐서는 이거 디퍼런셜이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어요. 디퍼런셜이 정중앙이 아닙니다. 살짝 치우쳐 있습니다. 뒤쪽 캘리퍼도, 뒤쪽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거 이게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지금 제가 왜 놀라는가 하면요. 뒤쪽 캘리퍼가 브레이크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같이 쓰는 타입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 본 게 95년, 96년 세피아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80년대 벌써 일본 차는 이걸 하고 있었네요. 굉장히 좀 이거는, 저도 이거는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오래된 방식이군요. 지금은 또 다시 사라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캘리퍼 고착이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쓰지 않아요. 지금 이 차가 배기 튜닝이 되어 있는데, 배기가 보시면은 엔드 소음기 하나 있고, 뭐라고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중통이 다이렉트네요. 중간 소음기가 있던 자리가 없어졌어요. 다이렉트예요, 지금. 그래서 배기 소리가 좀 크죠? 결국 이 차는 지금 배기가 다 돼 있어요. 매니부터 끝까지 다 돼 있는데, 중간에 레조네이터 하나에 엔드 하나만 걸려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 타입들은, 워낙 DOCC이고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배기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크죠. 근데 배기 튜닝의 문제가 아니고, 배기 자체가 참 좋네요. 이렇게 한번, 캘리퍼는 앞쪽은 원피스톤, 일반적인 원피스톤 캘리퍼거든요. 앞에 스테빌도 튜닝되어 있네요. 앞 스테빌이 지금 튜닝이 되어 있어요. 하체 쪽은 거의 튜닝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클러치
슬레이브 실린더가 있거든요. 예. 정말 정비성이 이겁니다. 정비성 이거예요. 그냥 예? 이거 만약에 변속기 내리는 것도 지금 일도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요즘 차가 꼭 뭐 좋아졌다고만을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차라는 게 정비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즘 차들은 너무 정비성이 고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조금 아쉬운 건 정말 몇 가지만 손보면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욕심나네요. 휠베이스가 진짜 굉장히 짧아요. 1856013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거의 경차 사이즈 아닌가요, 이거? 뒤에는 많았는데 저쪽 하나가 없었던 것 같아. 됐습니다. 가자. 야,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차 파워 스티어링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죠? 헐렁헐렁한 느낌? 그렇죠. 특히나 토요타 파워 스티어링 이러면은 완전히 그냥 손가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확인 안 했으면은 지금 이게 절대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스티어링 무게예요. 정말 이 당시 BMW와 벤츠가 와서 울고 갈 정도의, 그러니까 정말 이 토요타가 대단한 게 차마다, 차의 종류마다 지금 파워 스티어링을 전혀 다르게 세팅했잖아요. 예,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말이 일본 차지, 이건 그냥 유럽 차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스티어링의 무게감까지도 유럽차를 따라했네. 예. 그런 생각해보면은 차 이름이 토레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페인 이름이거든. 스페인어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당시까지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일본인들이 어떤 유럽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지금의 일본 차들 생각해봐도, 일본인 스스로 이런 차를 만들었을 리는 없거든요. 사이드미러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예, 여기 있었어요. 예, 그거는 순정인데, 예, 그것도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A86 코드로 나온 차 중에 제일 좋은 차예요. 예, 미션 마운트가 좀 지금 많이 쳐져 있어서 진동이 들어오는데, 예, 미션 마운트만 정비를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공기압을 지금 딱 제대로 세팅했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차가 이제 무게가 950kg 정도 나가나요? 예, 950km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1톤이 안 되니. 그렇죠. 2부피에, 그죠? 와. 말도 안 되죠. 6,600 RPM에 150마력, 130마력. 예. 지금 보면 레드존은 7,300 정도부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회전 엔진인지 7,000까지 쓸 수 있게 해놨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게 타이밍 벨트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 벨트 타입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 놓고 회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당시 차들 예전에 탔을 때도 이 수동 변속기 완벽한 차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뭐 싱크로가 조금씩 나쁘거나 이런데 지금 이 변속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뭐 얌전하게 탄 차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속기 작동 상태는 완벽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라도 요 정도 사이즈의 1500cc에서 한 2000cc 사이의 경량 FR이 없거든요, 요즘은. 이게 지금 세상에서 없어진 포맷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도 이런 포맷이 FR 포맷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라 그럴까요? 스포츠카라고 하면은 무조건 크고 힘센 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이렇게 이 정도 배기량의, 이 정도 출력의 차도 무게가 이 정도만 나가면 재밌게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좀 세상에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 토요타도 새로운 86을 내놨고,
마츠다도 MX-5를 내놨는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이죠 이게. 뒷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 머리 공간이 생겨서 예. 이렇게 등을 기대지 않으면 탈만합니다. 아 예. 등을 기대면 머리가 닿고요. 등을 안 기대면 탈만합니다. 여성분이나 어린이 정도는 예,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어린이는 충분히 타겠어요. 근데 여기 앞에 공간은 되게 넓어요. 넓어요? 그렇죠. 제가 키가 적은 맞아요. 편인데 사실 보면은 이 대시보드가 되게 작아요. 앞유리부터 공간이. 계기판은 뭐 고급스럽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딱 전형적인 80년대 차의 그 싸구려 계기판인데 나름 그 안에다가 정보를 많이 넣었어요. 시인성은 좋게 해서 뭐 타코메다하고 속도계는 시인성은 좋아요. 근데 하체는 지금 잡소리 하나도 안 나요 지금. 너무 훌륭한데. 예, 그죠? 네. 뭐 부싱이나 이런 잡소리 일절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엄청나게 하신 거죠. 보니까 라이트도 너무 잘 올라오고. 예, 라이트 올라오는 것도 완벽하잖아요. 근데 라이트는 닫힌 상태가 멋있더라고. 라이트가 켜지니까 예,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라이트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 엘란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예, 개폐형 그렇죠. 라이트. 그것도 이거랑 같은 시기에 나온 차예요. 아, 비슷한 시기. 예, 같은 시기예요. 그게 84년 이때 대비해서 거의 완전히 똑같네요. 맞아요. 네, 뭐 안전 문제로 이제 예, 이제는 쓰지 않죠. 그렇다고. 야, 그렇네요. 같은 시기에 로터스는 기아 엘란의 모태가 됐던 엘란을 만들었고, 같은 시기에 토요타는 하치로쿠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하치로쿠가 훨씬 스포츠카야. 아, 그렇죠. 지금 너무 좋은데. 예, 브랜드는 원래 로터스가 진짜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참 이게 또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기아 엘란은 96년에 데뷔했지만 원래 그게 영국에서는 80년대에 데뷔한 차거든요. 80년대. 예, 80년대에 이스즈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차예요. 그러니까 엔진은 일본제 이스즈 엔진을 얹었어요. 이스지 엔진. 예, 이 시대에 이스즈에도 사실은 명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스즈에 피아자라는 차가 있어요. 피아자. 피아자. 예, 피아자라는 차가 또 마찬가지로 FR 베이스인데 애석하게도 피아자는 뭐 이니셜이나 이런 만화의 주인공이 타지 않아서 예, 유명해지지 못한 걸로 피아자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의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피아자는 FR 근데 그 로터스 엘란에 들어간 거는 피아자 후기형의 FF 타입 엔진이 들어간 거고 예, 그거보다 더 구형 피아자는 FR이었거든요. 아, 예, FR에 심지어 피아자의 터보 버전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스즈는 사실 오페일이랑 또 연관이 그 당시에는 오페일이랑 기술 제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페일 차가를 이스즈가 받아들여서 만들고 이스즈 차를 대우 있죠. GM. 예, 대우가 받아들여서 만든 차가 바로 제미니. 예, 제미니라는 차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처음 듣는데. 예, 처음 들으시죠?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제미니라는 차가 있었고 제미니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맵시나가 돼요. 맵시나는 들어봤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맵시나의 원조가 제미니예요. 그 제미니의 원조가 이스즈 제미니예요. 이스즈 제미니는 오펠 차를 베이스로 만든 오펠 카데트를 또 베이스로 만든 차예요.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오펠은 스포츠 버전을 GSI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 토요타는 뭐죠? TRD. TRD. 예, 토요타 레이싱 디벨롭먼트. 예, 아마 지금 이 차가 뭐 TRD 스프링에 뭐 이렇게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토요타라는 회사가 정말 저는 이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천의 얼굴을 가진 회사라. 예, 왜냐하면 렉서스 같은 그냥 그저 그런 패밀리 세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스포츠카도 만들잖아요. 한번 조금 고속 구간을 달려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차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차예요. 왜냐면요 지금 달리는데 정말 출력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도 없을 정도거든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차가 나가는 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시원시원해요. 이게 엔진이
토크밴드가 어디 한 군데 치우쳐 있지 않고, 야, 이거 뭐 가변 밸브 타이밍 기구도 없는데 이 정도 절묘하게 세팅을 했을 정도면 기가 막혀요 지금. 이게 경기장을 좀 갖고 가서 탈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 그 정도 돼요. 예, 지금 경기장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트랙 가서 타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86. 예, 대단하네요. 1600cc의 1톤 미만의 무게, 높은 바디 강성. 아, 이 모든 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적절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예, 과하지도 않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 뒤에 후방 감지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신경 엄청 얼마나 차를 아끼고 있다는 얘기야. 오늘 정말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